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구입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눈병이 좀 심하게 걸려서 이렇게 오늘 선글라스를 쓰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봄이 왔습니다. 요즘 봄이 찾아와서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기분 좋은 소식들 트렌드 아디쇼에서 준비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기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구의 트렌드 아디쇼 시작합니다.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게 단지 노화의 현상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속은 편안하신가요? 많은 현대인들이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데요. 음식이 항상 이렇게 걸려있는 느낌인데 소화제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불규칙한 식사 습관, 잦은 음주, 그리고 맵고 짠 음식들을 즐겨 먹는 분들이 이러한 증상을 쉽게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증상, 담적병일 수 있다고요? 담적이란 순수한 한의학 용어로 담이 쌓여서 뭉쳐있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습관으로 노폐물이 위장에 쌓이게 되고 쌓인 노폐물이 독소를 발생시켜서 위장 점막이 손상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위장벽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위장의 운동 기능도 저하가 되는데요. 이렇게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른 신체 기능까지 저하되는 현상을 담적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 제가 이제 배를 만지면서 좀 진찰을 할 텐데 아프시면은 소리 내셔도 괜찮으세요? 네,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옆에도 조금만 더 눌러볼게요. 여기도 좋지 않으시고 위장 질환을 오래 앓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진하면 이렇게 이제 딱딱한 부위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담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 10가지 증상 중 5개 이상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담적병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데요. 담적병은 초기에는 주로 소화기 질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채기가 있고 트림이나 가스가 많이 차는 증상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상태가 치료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 위에서 소화시키는 힘이 떨어지고 위장 운동 기능이 저하가 돼서 가스가 계속 발생하게 되고 또 이러한 불편감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담적병이 심화되어서 전신적인 불편감이 발생하기 전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담적병을 방치하다가는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위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한다고요. 담적병을 치료하려면 일단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상이 있고 원인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소화질환의 원인은 크게 비위기혈증, 식적, 기울, 그리고 담음의 정체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비위의 기운이 부족하여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기운이 없고 식욕 저하가 동반되면 비위기혈증으로 볼 수가 있고 과식이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음식물이 적절히 배출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식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울이 발생하고 장부의 운하 기능이 저하되면 담음의 정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위의 기운이 부족한 분들은 비위의 기운을 돋구어주는 약을 쓰고 식적이 있는 분들은 식적과 채기를 없애주는 약을 쓰고 기울이 있는 분들은 울체된 것을 풀어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담음이 있는 경우 장부의 운하 기능을 도와 정체를 풀어주는 약을 쓰게 됩니다. 먼저 복부에 딱딱하게 뭉친 것들을 풀어주고 위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침, 약침, 전기침, 부항, 뜸을 이용한 치료를 진행합니다. 또한 담적병 환자의 대다수가 목, 어깨 근육이 긴장돼 있기 때문에 통증과 함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맞춤 치료를 진행한답니다. 그중 하나가 환자의 체질에 맞는 약재를 바탕으로 한약을 처방하는 겁니다. 담적병에 관련한 더 다양한 정보, OX 문답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담적증 증상은 소화 불량으로만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화불량이지만 꼭 소화불량 증상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머리나 귀에 이상이 없지만 어지러움증이 나타나거나 가슴 쓰림이나 목에 이물감, 만성 피로 등으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담적증은 치료가 여러 번 필요한 질병인가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신 많은 담적증 환자는 사실 이미 증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적을 치료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과정으로 약 2, 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존의 지병이 악화되거나 또는 새로운 질환들이 생기는 분들도 다수 계실 것입니다. 담적병 환자분들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증상이 더욱 심화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한의원은 언제나 환자분들을 위해 열려 있고 침, 뜸, 부항 등의 한방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서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인 모를 소화불량, 담적병일 수 있습니다. 내게 딱 맞춘 한방 치료를 통해 속 시원한 일상을 되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흘러가는 세월의 흔적을 얼굴에서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화 현상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현상이지만 가만히 놔두기에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관리법이 있는지 트렌드 아저씨에서 알아봤습니다. 얼굴에 나이테라 불리는 주름, 건조한 날씨나 잘못된 표정 습관 때문에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주름은 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죠. 이러한 주름 때문에 노안으로 보여 고민이라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통 40대가 넘어가면서 피부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는데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5, 60대가 돼서 피부에 주름이 크게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팩을 사용해서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뭐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30대 후반 분들도 많이 노화 관리를 위해서 상담을 오시고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이나 보톡스, 필러 등 노화를 개선하는 시술은 여러 가지. 하지만 시술 방식은 개개인의 피부 탄력 정도와 주름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시술로서는 대중화가 된 필러나 보톡스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볼이나 목이 처져 있어서 많이 그런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레이저, 필러, 보톡스, 실리프팅 같은 시술만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진 부분을 확실하게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안면 거상이 필요하고요.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 안면 윤곽으로 피부 처짐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면 거상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탄력이 떨어져 피부가 처지거나 깊은 주름이 생긴 경우 원인을 없애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면 거상이 주목받고 있다고요. 이마 거상술은 눈을 기준으로 해서 눈 위쪽의 처짐을 개선하는 수술입니다. 내시경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눈꺼풀이 처져 있고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서 그 이마의 가로주름과 콧등 가로주름까지 같이 개선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 거상은 눈 아래쪽에 있는 영역이 처졌을 때 하는 수술이고 피부와 우리 표정을 짓는 근육 사이에 있는 스마스라는 근막층이 있는데 그 근막층을 박리를 하면서 유지인대를 잘라주고 그 스마스를 당겨주어서 리프팅의 효과를 내는 수술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남게 되는 피부는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처진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지만 보통은 헤어라인 쪽으로 들어가서 귀 앞을 지나서 귓불 뒤로 넘어가서 헤어라인을 따라서 들어가는 절개선을 갖게 됩니다. 안면 거상에 관련한 내용 OX 퀴즈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른데 수술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오고요. 이마와 눈 그리고 볼, 목 이런 식으로 각각 개인마다 처짐의 정도가 다르게 되는데 눈 위쪽으로 처져 있다면은 내시경 이마 거상을 진행을 하면 되고 눈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하지만 목이 아닌 경우에는 안면 거상술 그리고 목까지 처져 있다면 안면 목 거상술까지 들어가줘야지 각 처진 부위를 잘 해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심한 주름은 네. 안면 거상술로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조금 세모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안면 거상술이라는 것이 주름 쪽으로는
뭐 해결하는데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접혀있던 주름, 한 수십 년 동안 깊어져 있던 주름은 피부를 펴더라도 그 자국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없던 것처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안면 거상술의 한계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동안 외모로 가꿀 수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안면 거상술.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 등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급격한 노화로 고민이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김준현 성형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화면에서 이제 안면 거상을 봤는데 선생님, 보통 이제 노화 부위에 따라서 이마나 이 안면에 따라서 수술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 네. 이마 거상이란 것이 보통 안티에이징의 영역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은 눈 수술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노화 걱정이 없는 젊은 사람들도 눈썹과 속눈썹 사이가 거리가 가까우면서 또 쌍꺼풀이 묻혀 있거나 또 없거나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이마가 무거워서 눈썹을 위로 올려서 눈을 뜨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 거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안면 거상은 얼굴이 처졌을 때 하는 수술인데요. 그것이 노화로 인하여 생긴 처짐이라면은 하루라도 빨리 안면 거상을 하는 것이 지속력과 효과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젊은 사람들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이마나 뭐 안면 이런 그 수술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뼈가 줄어들고 얼굴이 작아진 대신에 얼굴이 좀 처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안면 거상술로 좀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흉터도 심하고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릴까봐 고민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아,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안면 거상을 하면 뭐 흉터도 커지고 지속 기간도 짧다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저 친구 뭐 수술했는데 다 처졌어요. 뭐 칼기 생겼어요. 흉터 너무 뒤에 커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안면 거상의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스마스라는 층이 있는데 아래쪽에 박리를 할 때 유진대를 절제를 해주고 당겨주어야지 지속력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당겨서 리프팅 효과를 낸다는 생각을 버려야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지 흉터가 커지거나 칼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안면 거상을 수술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꼭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환자마다 케이스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절개와 수술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스를 박리를 할 때 안면 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면 거상 후에 일상생활로 회복이 빠른 것만이 목표라면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드릴 말씀이 실장 상담만으로 수술을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실장이 생각하는 수술과 의사가 생각하는 수술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면 거상의 경험이 많은 숙련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오해와 후회 없는 수술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성형외과를 가게 되면 실장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담당 의사와 충분한 이야기를 해라. 담당 의사들이 충분히 시간을 내주나요? 바쁘긴 하지만 저희가 예약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안면 거상에 대해서 우리 김준현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등교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에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학원에서는 어떤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올해 역시 감염 위험으로 인해 매일 등교는 힘들게 됐죠. 혹여나 아이가 학교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학원 정보들을 알아보고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인 이 학원. 때가 때이니만큼 입구에 전신 소독기를 비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을 확보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부족한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수학, 영어는 잠시만 못 따라가도 너무 격차가 벌어지니까
더 뒤처지기 전에 중학교 수학부터 체계를 잡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수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수학. 조금만 뒤처져도 진도를 따라잡기 참 어려운 과목인데요. 진정한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답니다. 저는 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문제만 푸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일단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있고요. 원리의 이해가 선행이 되지 않고 문제 경험만 쌓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중등 수학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등 수학부터는 원리를 이해한 상황에서 문제풀이가 이루어져야만 온전히 자신의 경험치로 쌓일 수 있는 거예요. 고등 수학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등 수학의 학습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중등 수학을 공부할 때 기계적으로 문제만 많이 풀고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스스로 올바르게 학습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개념의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경험만 쌓아나가는 이런 잘못된 학습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직접 강의하는 수업. 학생들의 머릿속에 개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오랜 세월 아이들을 가르치며 축적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인지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학생의 성향을 먼저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요. 수업 시간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가지고 저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만약에 학생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될 시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문제 등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봐서 스스로 문제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입니다. 실제로 학생 실력이 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월말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데요. 월말 평가를 통해서 이 학생이 미진한 부분이 보인다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 5개념 같은 것들이 눈에 확인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따로 메꿔줄 수 있는 보조 선생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따로 메꿔주는 작업을 해주시게 될 거고요. 이러한 학습 과정들이 꾸준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장님의 강의를 담은 동영상 채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학원생은 아니지만 수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라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랍니다. 선생님이 1대1로 수업도 잘 해주시고 저에게 맞춰서 문제도 만들어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었는데 저희 원장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쏙쏙 돼서 정말 좋았어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보완하며 탄탄한 실력을 쌓고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곳.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학교 등교 일수가 줄어들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눠보기 위해서 우범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 수포자라는 말이 생겨요. 수학 포기하는 학생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기 정도부터 수학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단순 고등 수학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중학교 때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즉 중등 수학을 학습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었느냐, 이것이 고등 수학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중학교 때 1차 함수, 2차 함수를 통해서 함수의 개념이 명확하게만 잡혀 있다라고 하면 고등 수학에서의 함수 개념은 그냥 주어가는 단원 이란 얘기죠. 똑같은 원리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제 중학교 때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고등 수학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큰 영향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수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들어서 그 원리를 이용하면 되는 건가요? 수업을 듣고 기본 원리를 이해했고 그 원리가 문제 속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여부까지 파악을 했다라면 이제 학생 스스로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그 개념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따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반복 학습이요? 네네. 네. 저는 보통 수학 학습을 하나의 드라마에 비유를 하는 편인데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드라마를 볼 때 1, 2, 3, 4, 5회 이런 식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안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회부터 쫙쫙 봐야죠. 예.
순서를 거꾸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스토리를 파악하는데 좀 더 어렵기도 하고요.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첫 단원부터 차곡차곡 계단 밟아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듯 계단 밟아가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키는 데에도 필수적인 기본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도 드라마 보듯이 하라. 이거 정말 이해가 쏙 드는데, 자, 우리 원장님, 뭐 나름대로 수학을 포기하고 또 공부에 이렇게 정말 재미를 못 느끼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쉽게 학생들이 수학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수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범석 원장님 만나면서 아이고 수학 포기할까? 수학 재미없어? 하는 분들에게 큰 좀 힘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정말 수학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학생들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가지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씹는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되면서 이 치아의 기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급기야 빠지는 현상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과 기술이 발달한 요즘 상실한 치아를 대신해줄 방법들이 등장하며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건지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치아의 경우 재생 능력이 없어 한번 상실되면 다시 자라나지 않죠. 하지만 상실한 치아를 대신해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 실제로 임플란트 대중화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고요. 임플란트는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인공 치아를 식립해서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것이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잇몸을 절개하는 방식으로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이나 붓기가 많았지만, 이제 디지털의 발달로 진단이나 이제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통해서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술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서 수술 후에 이제 통증이나 붓기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디지털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를 심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바로 시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술 전 CT로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진하는데요. 환자의 치아나 뼈 등의 구강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뼈의 폭과 깊이, 신경관, 그리고 주변 해부학적 구조물을 고려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안전하게 식립할 수 있는 디지털 임플란트. 최근에는 디지털 임플란트가 단지 수술 방법에 그치지 않고 틀니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활용되고 있다고요. 오랫동안 잔존 치아가 없어서 전체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치아를 이제 완전히 전부 발치해야 되는 경우에 디지털 프라치라는 방법을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수술날 뺐다 꼈다 하는 임시 틀니를 끼워드렸다면, 이거는 수술날 뺐다 꼈다 하는 것이 아닌 고정된 보철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기능적인 것과 심미적인 것을 보강해서 최종 보철물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빠른 이제 보철물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뼈가 좀 부족하신 분들도 이 디지털 프라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프라치, OX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프라치 임플란트 아프지 않을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프라치 임플란트라는 것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절개를 하지 않고 수술 시간도 많이 감소되어 수술 중과 후에 붓기와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취를 할 때도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마취 방법보다 통증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풀아치 임플란트 관리가 필요한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최초 식립 이후 3개월 혹은 6개월의 정기 검진으로 임플란트를 체크하며 그때 보철물도 청소해 드리며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관리가 안 될 시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주위뼈가 녹고 염증이 나며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튼튼하고 건강한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으시려면 치과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환자 본인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안전하게 식립할 수 있는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발전하는 임플란트 기술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이영주 치과 의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프라치 임플란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봤는데 프라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프라치가 뭐냐면은 용어 그대로 디지털 임플란트와 프라치 보철의 개념이 이제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프라치란 이제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이제 틀니처럼 뺐다 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보철물을 이렇게 끼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디지털 임플란트의 개념이 이제 합쳐져서 좀 더 이제 수술 시 정확하고 빠르게 수술을 하고, 근데 이제 수술 당일날 이제 예전에는 임시 틀니를 껴드렸는데 요새는 이제 바로 이제 고정된 보철물을 바로 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프라치 지금 방송을 보는 분들께서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디지털 프라치를 하게 되나요? 가장 이제 흔한 경우가 이제 틀니를 오랫동안 쓰셨던 분들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틀니를 쓰고 계신데요. 예. 그러니까 틀니를 이제 오래 쓰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틀니가 너무 불편하다, 뭐 식사할 때 자주 빠진다, 뭐 잇몸이 아프다, 이제 갑갑하다 이런 이제 불편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치아를 막 다 빼셔야 되는 분들, 그 이제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그냥 임플란트를 한 4개에서 6개 정도만 식립을 하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틀니처럼 뺐다 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보철물을 끼게 됩니다. 그럼 나이 드신 분들께서 잇몸이 약하고 그러신데도 괜찮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서 해야 됐다면 좀 적은 수를 심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이제 잇몸뼈가 약하셔도 좀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와 디지털 프라치 요걸 조금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고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기존처럼 다수의 임플란트가 식립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디지털 프라치로 적은 수의 임플란트로 이제 식립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더 환자분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서 오늘 좋은 정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씀 하신다면요? 이가 너무 아프거나 흔들리는데 좀 방치하시거나 이런 분들 계시면 너무 그러지 마시고 좀 주변 치과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제 디지털 프라치라는 이 좋은 치료 방법이 나왔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제 뭐 검색이나 이런 것도 이제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도 합니까?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젊은 사람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이영주 치과 의사님을 모시고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담 받아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면역력 챙기려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 고가의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약효가 좋아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양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 트렌드아드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활기찬 삶을 위해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죠. 그중에서도 조선시대 국가상비약으로 지정한 황제의 명약으로 불리고 있는 공진단이 여전히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진단 하나는 굉장히 고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약효겠죠. 동의보감에 따르면 어지럽고 얼굴에 핏기가 없으며 허리와 다리가 시리고 저리거나 잘 보이지 않는 데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공진단의 원료 중 하나인 사양 때문입니다. 사양은 지구상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노루사양이 있고요. 그다음 사양 고양이에서 나오는 영묘향, 또 사양 권에서 나오는 용년향,
또 사양 소에서 눈물샘에서 채취하는 사양 소에서 나오는 사양이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 멸종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 쪽에서 사양 노루가 야생 상태에 있지만은 극히 그 사냥을 해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개체 수가 줄어들고 또 그 가격 대단히 비싸서 상당히 사용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멸종 위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대체할 수가 거의 없다고 보는 현 실정입니다. 사양은 수컷 사양노루의 향주머니 속 분비물을 뜻하는데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양노루를 살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량도 매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형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양고양이과 동물인 대형묘의 분비물의 경우 노루사양과 향이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천연 생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영묘향은 말 그대로 대형묘, 소형묘 2가지가 있는데 사양고양이는 세계적으로 70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성분 10에 10 많이 나오는 품종이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데 그걸 사육하게 됩니다. 사육한 것을 채취해서 국내에 수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정부하고 국가 간의 협약에 의해서 그 협약을 취득해서 정식으로 식약청 수입 인가를 받은 겁니다. 아프리카 대형묘에서 채취한 영묘사양. 노루사양의 주성분인 무스콘과 거의 동일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살생하지 않고 사육을 해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은 이 사육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획득할 수가 있고, 2번째, 사양고양이는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채취가 가능하고, 또한 사양고양이는 일반적으로 20년 내지 30년 정도를 사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수급이 사양보다는 노루사양보다는 원활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유통 과정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 수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알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품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식품으로 개발된 것을 일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영묘사양을 바탕으로 공진단, 공진액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사양은 가장 희귀한 향료 중 하나인데 수백 년 동안 전통의약 및 이국적인 향수 성분 및 고정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영묘향은 귀한 사양고양이의 향낭선에서 기원된 천연향 성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식품 첨가물입니다. 국내 다수 대학 논문을 통해서 원료 기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실제 그 사양고양이를 직접 현지에 가서 사육해서 크게 실패도 해보고 또 샘플링을 해서 직접 성분 검사나 이런 것을 수년 동안 해왔는데 다행히도 사이티스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정식으로 우리 식약청 수입을 인정받아서 대한민국에 첫 번째로 건강식품을 만들게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국민 건강 증진에 꼭 크게 도움이 되고 명품으로 만든 세계적인 식품을 만들고 싶어자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재료로 주목받아온 사양. 믿을 수 있는 원료인 영묘사양으로 면역력을 쑥쑥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럴 때 섣불리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분쟁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보다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 관련 소송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로펌을 만나서 사건 처리 방법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업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업 분쟁 소송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각종 계약서로 인해 분쟁에서부터 기업 합병에서 오는 문제 등으로 분쟁이 일어난답니다. 이처럼 기업 분쟁은 일어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데다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럴 때는 기업 분쟁 관련 전문가를 만나야 보다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설립 단계에서는 각종 계약서의 검토와 취업 규칙 또는 각종 내규 작성이 문제될 수 있고요. 성장 과정에서는 기업 인수합병, 속칭 M&A 문제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적대적 합병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보전 처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며 시기를 놓쳐 차후에 대응할 경우에는 옵션이 이미 상당히 줄어버리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로펌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곳은 기업을 중점적으로 분쟁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관련 소송과 자문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실력과 기량을 갖춘 변호사들을 엄선하고 코스닥 상장사 출신의 변호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커지기 전 방책을 제시하거나 분쟁 시기에 맞는 신조로운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가장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국내 기업과 관련된 소송과 증권 관련된 소송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내 기업 관련된 소송으로는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이사진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주권 교부 가처분, 주주 대표 소송, 이사진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들 수가 있고 증권과 관련된 소송의 유형으로는 증권방송 투자금 반환에 대한 소송, 특히 투자금 반환 소송에는 정보 제공료 외에도 자신이 투자한 돈이 포함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소대리 사건, 유사투자자문 피해자 집단소송 대리, 유사수신행위 고소, 증권방송 관련업체 사기 고소 등 특정한 유형 없이 정말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 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로펌. 실제로 이러한 노력이 승소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스닥 상장사 관련 소송에서 남다른 대안책을 제시하며 승소를 이끈 사례라고요. 저희 법인의 의뢰인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소지하고 있던 비상장사로 주식 전환일에 전환 청구를 하였으나 코스닥 상장사는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거부하였고 심지어 발행된 전환사채 전량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저희 법인이 이를 대리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분업과 체계적인 코어로 소송을 위해 손익계산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상대방 로펌이 속수무책으로 전혀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크게 쟁점이 되었던 핵심 사안으로는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상의 소각 조건이 성취되었는가였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위 재무제표 및 로데이터를 전부 오픈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실제로 증거서류 포함해서 200페이지에 넘게 이르는 입증을 통해 값진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기업 소송에 도움을 받고 싶은 많은 의뢰인들을 위해 더욱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은 특히 기업 소송에 특화되어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령을 알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운영과 그 내부 사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결국 승소의 열쇠가 되는 것인데 저희 로펌에는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이고 코스닥 상장사 임원 출신의 변호사님도 보유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적절히 조력해 주시는 것이 높은 승소율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상담은 무료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기업 분쟁 소송 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 법무법인을 만나 사건 해결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커머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송 수요 역시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다양한 물류를 보관할 부동산 역시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물류 부동산의 현 상황이 어떤지 트렌드 아디쇼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도 택배 이용하시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물류 수요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시장에도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 등에 집중됐던 부동산 투자 수요가 물류 자산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면은 또 땅의 형태나 그것이 뭐 정형화되어 있으면 좋다. 당연히 맞긴 한데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은 물류를 과연 어떤 물류에 이 땅을 사용할 건지 물류의 상품별, 제품별마다 라면 틀리고 또 신발 틀리고 의류 틀리듯이 과연 보편적인 어떤 상품을 다 담을 수 있는 물류 창고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통학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과연 이 창고에 얼마나 크기의 자동차가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모든 컨디션을 생각을 하고 물류 부지에 투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가 많다고 무조건적인 투자를 진행하면 안 되겠죠. 물류 창고의 토지, 규모, 동선은 물론 기반 시설과 인허가 상황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혼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7년도서부터 기본적인 설계를 떠나서 뭔가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육가공 물류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나 돈사, 유통 그런 부분의 물류를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발전을 되면서 외투 기업과 또 서로 협력사가 되면서부터 물류 운영 컨설팅까지 하고 물류에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레이아웃을 잘 배치하고 또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컨설팅하는 회사로서 마련된 설계사무소입니다. 일반적인 건축사무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양한 부동산 중에서도 물류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사업개발 컨설팅에서부터 물류창고 부동산 건축 설계개발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뭔가 차별화된다고 됐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3PL 운영을 물류 사업을 좀 했었고요. 또 많은 그 물류 업체들과 저희가 운영 컨설팅에 대해서 서로 컨소시엄에서 또 일을 하게 되고 도면만 그리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생산업체와 함께 해서 그 생산업체의 물류 운영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하고 가이드하는 것이 설계사무소로서는 가히 없는 기타 다른 설계사무소와 차별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할 때 중점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리스크 분석을 통해 위험을 엄격히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철학은 약 15년간의 운영에서 깨달은 노하우라고요. 지금은 물류 창고에서 하는 업무가 단순 보관, 풀고만 하는 물류 창고를 짓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코로나라는 이제 또 1인 가구 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마켓을 통해 가지고 또 주문을 하고 운송을 하게 되고 또 포장하고 또 물류 유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천이 어떻게 보면은 빠른 시간 내에 택배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앞으로 이렇게 이커머스 시대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곳이 이천 지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 단순한 보관 업무만 아니라 이곳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생산할 수 있는 BPO,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에 대한 그런 스타일의 물류 창고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국 곳곳에 다양한 물류센터를 구축해왔다는 회사. 최근에는 물류 산업을 하기 좋은 물류 거점 도시 이천시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모든 동북아의 진짜 물류로서 허브 지역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물류 인재 양성을 더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첨단 물류 3PL 연구에 더 박차를 가야 되고 앞으로 선진화된 물류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더 앞장서서 많은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외국에 나가서 물류를 컨설팅하고 중앙아시아나 유라시아를 통한 철도 물류 역사마다 물류 창고가 생겨지는 것을 바라고 있고 저희가 설계를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수요가 늘고 있는 물류 산업. 물류가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물류 창고 부동산 전문 기업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투자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소득을 메꾸기 위해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은 어떤 투자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할 것 같아서 트렌드 아디쇼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죠. 긴 인생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재테크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이나 주식은 투자붐이 일어날 정도인데요. 역효과도 슬슬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다 주식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새로운 투자 방법을 소개하는 박성근 대표의 말에 의하면 공유 경제를 이용할 경우 손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자금이 많아야 하고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또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죠. 외환 거래는 높은 증거금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현 시장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제 트렌드는 공유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유 경제의 선도주자로서 다음 세 가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 경제와 투자를 접목시켜 세계 최초로 증거금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종목을 두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다방면으로 자유롭고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시황 및 경제 지표, 기술적 분석 영상 등을 업데이트하여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과거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을 통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유 시스템과 투자자들의 분석을 통한 투자를 합친 서비스로 투자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것이죠. 현재 회사의 거래 방식은 보유한 증거금을 공유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가에 대해 즉시 청산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청산 기술이라는 것을 개발해 도입했다고요. 리미티드 트레이딩이란 투자자들의 무한 손실을 막기 위해 원하는 거래 시점에서 투자 금액을 청산하는 동시에 각 종목별 리미티드 구간을 설정하여 그 구간 내에서 자유롭게 손절, 익절이 가능한 유동성 있는 투자 시스템입니다. 그간 투자자들은 높은 증거금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매수, 매도 결과값이 정해지는 리미티드 트레이딩의 경우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금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재테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처음 입문하시거나 기존에 투자를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와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유 시스템과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로 보다 간편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앞서 설명하였던 리미티드와 청산 기술을 통하여 재테크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게 맞는 재테크입니다. 거기에 적합한 환경이 저희가 제공하는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가 청산을 하면 실시간으로 청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략적인 투자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트레이딩 전용 서버를 두어 최적의 투자 환경을 만들고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API 값을 밀리세컨 단위로 체크해 슬리피지 현상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경제지표, 종합시황, 분석 영상 등을 매일 업데이트하여 분석하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투자자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사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요즘 들어 무분별하게 여러 불법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여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의 기술은 새로운 리미티드 트레이딩 방식과 공유 시스템으로 특허 출원까지 진행되어 투자자분들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해 안전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 진행 시 하루 목표 수익을 정하고 수익에 너무 욕심내는 것이 아닌 손실을 줄여가며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는 법입니다. 기간을 짧게 두기보다는 길게 잡고 천천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자신만의 재테크 방식을 접목시킨다면 보다 나은 투자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투자를 진행해보고 싶은데 절차가 까다로울 것 같아 시도도 안 해본 분들을 위해 PC 모바일 어디서든 간단하고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와 분석 없이 진행하는 무분별한 투자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유롭게 청산이 가능한 리미티드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투자에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봄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 집안에서 이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를 잘 못 시키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한송, 산세베리아 등 이 식물을 키워보시면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집에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트렌드 아저씨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